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D-49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21일 세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이준석의 빤한 수법이 보여서 쇼츠로도 제작을 하면서 조금 더 파고들어서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 기만 행위를 연이어 하고 있는 이준석에 대해서 곧 40입니다. 40. 일찍 결혼했으면 초등학교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체급 키우기가 눈에 빤히 보이고 거짓말이 빤히 보여서 요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성찰과 과신했다, 오만했다, 이런 글을 쓰면서 좀 몸이 좀 부끄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낙연과 함께 했던 새로운 개혁신당이 끝을 내면서 비난이 일고 거기서 또 진실들이 터져 나오고 김종민 의원이 이준석 인간 자체에 대해서 디스를 했죠. 이거 정치인 아니다. 두 가지밖에 말을 안 한다. 이준석이 위안받는 펜코 지지자들이 떠나간다. 또 하나, 배복주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안 된다. 징징징. 그 두 개밖에 없다. 정책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정치인으로서 그릇을 볼 수 없었다. 이런 디스들이 시작하면서 요거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반성문 같은 자기 성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건 아닌지,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건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한 건 아닌지,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 국민께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 중요한 단어들은 많이 나왔어요. 성찰, 과신, 오만. 가장 소중한 분들 그냥 펜코라고 말을 하지. 그죠? 함부로 재단했다. 내가 요리 가도 따라오고 저리 가도 따라올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사실 펜코는요, 이준석 개인을 지지를 한 게 아니라 개혁, 뭔가 보수에 대한 개혁, 국민의힘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기대를 했던 거죠. 사회적 보수라는 것을 당원에 명시하면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이준석이다 라는 생각으로 펜코가 이준석을 지지를 했던 거지, 싸가지 없고 저렇게 인성이 부족한 이준석을 지지를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 개혁의 신당이 합당했을 때 종북의 좌파의 빼미에 뭐하는 짓거리야 이러면서 펜코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 가지고 징징징 거렸다. 행정적인 절차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미래였고 개혁의 신당은 개혁의 신당이었죠. 그래서 합당 분당도 애매한데 그냥 파톤할 정도, 이 부분 빨리 덮고자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한다,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감흥 없습니다. 하나 감흥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새로운 개혁의 신당의 그 파톤하는 주 원인은요, 권력을 잡겠다, 어떤 권력, 모든 지휘권을 갖겠다, 이것 때문에 충이 일어나서 잡음이 났고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총괄 선대위는 자기로 해야 된다. 왜? 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선거 비용의 80%가 홍보비로 빠져요. 그리고 선거 때 이 총괄선대위원장이요,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요직,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죠. 국힘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요, 총 선거 비용이 408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억 정도 좀 더 많은 금액이었고요. 이준석이 왜 홍보 본부장 자리를 탐내는지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개혁신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홍보와 마케팅 자리를 요구를 꾸준하게 하면서 파열음이 시작된 겁니다. 거대 정당을 기준으로요, 400억을 선거 토탈 비용으로 봤을 때 유세 트럭 차량 및 선거 운동을 한 200억 정도로 봐요. 일단은 그 다음에 대중매체 나가서 홍보한다든지 방송에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 150억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자 보내고 음성 전화하고 이런 것들에 한 30억 정도 쓴다고
예상을 하면 이게 가장 뭐 이권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트럭 한 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계산하고 거기에 이제 뭐 LED 전광판 같은 거 세워지고 뭐 시설 넣고 이러면 금액이 들어가니까. 국민의힘 대선 기간 동안에 2번의 가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당대표 권한은 당연직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요. 그런데 하나 더 요구를 했죠. 홍보미디어 총괄도 겸직하겠다라고 욕심을 부렸어요. 이게 이례적인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겸직을 자처한다? 당대표 최고 권한자의 당연히 따르는 상임선대위원장에 조금 더 하급으로 홍보미디어 총괄까지 다 가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의심을 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의도 찌라시도 돌았고요. 저도 뭐 직접 들은 것도 있고 홍보비 헤쳐먹으려고 그런다라는 뭐 의원들 간의 웅성거림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난이 굉장히 많았었죠. 왜 그 당대표 시절에 그걸 못 들었겠어요? 그러니 그때 나온 용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핵관이었어요. 윤핵관. 권성동 의원부터 시작해서 다선 의원들은 이 꼼수가 빤히 보였거든요. 아니 당연직으로 당연히 선대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직을 맡겠다? 광고비 건 400억의 80%라고 얘기하면 300억 이상입니다. 그거를 주무를 수 있는 가장 주요 요직을 본인들이 또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식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 그랬더니 본인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서 윤핵관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이 나서 2번의 가출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이 있죠. 이번 새로운 미래의 파토가 나기 시작한 거는요. 마찬가지로 마케팅 홍보 담당 내가 갖겠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미래에서요. 참여연대 소속의 박원석 예정이었어요. 박원석 전 의원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예정된 자리도 안 된다. 그 자리 내 거야? 하는 순간 새로운 미래와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전권을 다 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불가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이 목적이었다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죠. 이준석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도 정치 이념도 모르겠다. 너무 혼탁하다. 도대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 뭐며 방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쫓는 거는 금배지와 돈인 듯하다 이러면서 지지자들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준석의 빤한 수법에 혀를 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개혁신당의 6억 보조금 눈멀어서 사기꾼짓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기가 찬 말입니다. 본인이 6억 쓰지 않고 동결한 후에 22대 국회에서 최초 입법을 발의한 후에 법안을 조정해서 이거 국고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제28조, 29조, 30조를 토탈 해보면요. 그 국고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반납도 할 수 없고 기부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용처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30%, 10%, 5%, 5%에서 딱딱딱딱 정해놔서 그거를 회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국가에서 내린 돈 함부로 쓸 수 없었죠. 이준석이 하버드 이제 장학금 받고 그때 당시에는 지 마음대로 썼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반납도 못하고 기부도 못하니까 내가 6억 동결 시켜놓고 이거 안 쓸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합당했다가 뭐 꼼수로 합당했다가 지금은 세력이 찢어지고 이거 6억 때문 아니야 라는 지금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남의 돈도 뺏을 인성이 그 6억 안 쓰겠다고? 그것도 웃긴 말인데요.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22대 국회에 첫 입법 발의를 할 거다. 그럼 22대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전국의 험지인데 지금 6, 7군데를 보고 있대요. 지역구를. 정치평론가 박성민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 지역구, 반도체 벨트라면서 보고 있는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 출마를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자면 이준석은 전국의 험지입니다.
뭐 험한 곳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애써 찾을 필요도 없고 다시 노원구에 출마하면 되는데 그거는 싫다는 거죠. 대구도 발끝만 들여봐라 찌기뿐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입법 발의를 예고했다. 그 말은 나 비례로 뒷국무늬로 들어가서라도 국회 입성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거다. 그리고 또 어그로 지대로 끌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한동훈급으로 체급 올리기. 지금 유사 언론부터 시작해서 언론들이 이준석을 손절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스스로 지금 체급 올리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동훈을 긁기 시작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6억은 안 쓰고 있을 건데 니네들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비례정당에서 축낼 보조금은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밝혀래요. 뭘 입장을 밝혀? 제대로 쓰겠다는 거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 꼼수 없이 받고 정당 활동에 제대로 쓰겠다는 거죠. 너처럼 기본적으로 꼼수로 대가리수 채워서 6억 받는 거에 비난받는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례정당 가지고 또 어그로 끌고 시비를 붙이고 있는데 시비 붙일 거리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꾸 어그로 끌면서 본인이 한동훈 옆에 한 줄 쓰이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데요. 이런 양아치 정치 그만하라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 조씨, 금씨, 이씨, 양씨 다 똑같은 양아치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22대 국회 발 절대 못 들일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